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EBS 주산 수리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덧셈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교재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익힘책에도 문제 많이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매일매일 꼭 공부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지난 덧셈에 이어서 오늘은 뺄셈을 공부할 건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10에 대한 보수의 어려운 뺄셈을 공부할 거예요. 바다 내림이 있는 뺄셈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10에 대한 보수의 어려운 뺄셈에서 우리가 응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내용 뺄셈은 지난번에 덧셈은 어땠나요? 자, 10의 자리에서 10개가 모이면 1의 자리 10개가 모이면 10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갔었죠? 그러고 1의 자리에서 더할 수 없을 때 10의 자리에서 하나 올리면서 1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더하는 수의 보수를 뺐었죠. 그런데 뺄셈은 그거와 좀 반대예요. 우리가 뺄셈을 할 때 빌려오고 우리가 빼주는 수의 보수를 더해주는 거. 그것만 다르거든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 교재에 있는 그림 함께 보세요. 11에서 6을 빼는 문제인데요. 11은 어떻게 주판에 놓나요? 10의 자리 하나, 1의 자리 하나, 11을 놓는데 1의 자리에서 6을 뺄 수 없죠. 이럴 때 10을 빌려오고 우리가 1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10에 대한 6의 보수인 4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6만 뺀 거니까요. 11 빼기 6은 그래서 얼마 나와요? 5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달랐죠? 덧셈일 때는 10의 자리 올려주고 1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더하는 수를 뺐는데 오늘은 자, 10을 빌려왔으니까 1의 자리에서 우리가 빼는 수를 보수를 더해줬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한 번 더 그림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보세요. 12에서 7을 빼는 문제인데요. 자, 10의 자리에 1 올리고 1의 자리에 아래알 2개 올려서 12를 놓았어요. 1의 자리에서 7을 빼야 하는데 7을 뺄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서 아래알 하나 빌려오고 10을 빌려 쓰면서 1의 자리에서는 얼마를 더해줄까요? 10에 대한 7의 보수인 3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 빼기 7은 5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니까 뺄셈을 할 때는 10을 빌려오고 우리가 빼는 수에 10에 대한 보수를 1의 자리에서 더해줬죠? 자, 뺄셈을 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10을 빌려오고 우리가 빼는 수, 그 수의 보수 있잖아요. 10에 대한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문제에 선생님이 같이 공부한 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해결해 볼게요. 다음 문제 보세요. 교재 53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3 더하기 8 빼기 6 더하기 7 빼기 1 빼기 6 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주판에서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선생님이 주판 시작할 때 엄지와 검지로 주판을 턴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자리점을 찾아서 시작하는 자리가 1의 자리였어요. 처음에 나온 수가 3이니까 아래알 하나, 둘, 세 개 3을 놓는 거예요. 3 놓았죠? 더하기 8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네요. 1의 자리에서 8을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1을 올리고 1의 자리에서는 얼마를 빼줘요? 10에 대한 8의 보수 2를 빼주면 돼요. 3 더하기 8을 했더니 11이 되었어요. 여기서 뺄셈이 나오는데 6을 빼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뺄 수 없죠? 이럴 때 10을 빌려와야죠. 자, 10의 자리에 1을 엄지로 하나 내리고 이러면 10을 빌려오는 거예요. 엄지로 내리고 자, 우리가 6을 빼야 하는데 지금 10을 빌려왔으니까 1의 자리에서는 얼마를 더해줄까요? 자, 10에 대한 6의 보수인 4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4를 더하면 어때요? 5를 활용해야죠? 5를 내리면서 5에 대한 살짝 2를 빼주면 돼요. 엄지 한 동작으로. 여기까지 5가 되었고요. 다음은 더하기 7인데요. 1의 자리에서 더하기 7 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2 올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7의 보수 3을 빼주는 거예요. 엄지 한 동작으로 5를 활용해서 3을 뺐더니 12가 되었어요. 다음엔 빼기 1인데 지금 아래알 2개 있으니까 1 빼는 거 어렵지 않죠? 엄지로 아래알 하나 빼줬어요. 11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6만 빼면 되는데 1의 자리에서 6 뺄 수 없을 때 10을 빌려오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6의 보수 얼마예요? 4를 더해주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4를 더할 때 5를 활용했죠? 5를 놓으면서 5에 대한 살짝 2를 빼줬더니 정답이 5가 되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뺄셈을 해봤더니 조금 어려운 듯 하는데 진짜 연습을 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안 어려워질 거예요. 선생님하고 다음 문제 풀어보면서 어떨 때 10에 대한 보수를 이용하고 뺄셈을 할 때는 이래 자리에서 더해주는구나. 여러분들 잘 찾아내시기 바래요. 다음 문제 같이 보세요. 자, 교재 52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7 더하기 5 빼기 7 더하기 1 더하기 6 마지막으로 7을 빼는 문제인데요. 함께 풀어볼게요. 주판을 처음 시작할 때 엄지와 검지로 아래와 위다를 털고 자 어때요? 선생님이 자리점 찾아서 시작하는 게 1의 자리라고 했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자릿수가 올라가면서 점점 커졌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7이에요. 자 엄지와 검지를 한 동작으로 7을 넣습니다. 7 더하기 5는요. 1의 자리에서 보니까 5를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 올리면서 1의 자리에서는 덧셈이니까 어땠어요? 10에 대한 5의 보수 5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만 더한 거죠?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7을 해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7을 뺄 수 없으므로 여기 10의 자리에서 하나 빌려오면 되죠? 자, 10의 자리한테 1을 빌려왔더니 우리가 10을 빌려온 거예요. 10을 빌려 쓰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7만 빼야 하는데 10을 뺐으니까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7의 보수 3을 더해주면 돼요. 아래에서 3 더할 수 없으므로 위다를 사용해야죠. 위다를 놓으면서 5에 대한 3의 짝 2를 엄지와 검지 한 동작으로 빼줬더니 5가 되네요. 다음은 더하기 1. 어렵지 않죠? 아래알 하나 올려서 1 더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6은요. 1의 자리에서 더하기 6을 해야 하는데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1을 올리고 이제 잘할 수 있죠? 얼마 뺀다? 10에 대한 6의 보수 4를 뺀다. 4가 없을 때 5를 활용한다. 자 여기까지 더하기 6 했어요. 마지막으로 7을 빼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7 뺄 수 없으니까 오늘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10을 빌려 쓰면서 자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7의 보수 3을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뺄셈이니까 10에 대한 7의 보수 3을 더해준다. 역시 답이 5가 나왔네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10에 대한 보수를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1의 자리에서 한 번을 뺄 수 없을 때 5를 활용하는 거 한 번 생각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10에 대한 보수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잘 찾아보세요. 다음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보면서 선생님이 다음 공부할 거 설명해 줄게요. 화면 함께 보세요. 자, 13에서 8을 빼는 문제인데요. 13은 어떻게 나요? 1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 1의 자리에 아래알 3개, 13을 놓고 1의 자리에서 8을 뺄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10을 빌려와야죠. 자, 10의 자리에서 1을 내리고 1을 빼주고 1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10에 대한 8의 보수 2를 더해주는 거예요. 뺄셈은 더해주는 거예요, 보수를. 그래서 13 빼기 8은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배웠던 13에서 8 빼는 문제도 우리가 8을 1의 자리에서 뺄 수 없을 때 10을 빌려 쓰면서 얼마 더했어요? 1의 자리에 8의 보수, 10에 대한 8의 보수 2를 더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뺄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빼는 수, 그거 10을 빌려 썼다면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1의 자리에서 더해주면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 뺀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다음 문제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문제 계속 풀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14에서 9를 빼는 문제인데요. 자, 주판에 14 놓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서 9를 빼야 하는데 9를 뺄 수 없으므로 이럴 때도 어떻게 했어요? 10의 자리에서 하나 빌려와야죠. 10을 빌려 쓰고 자, 10에서 우리가 9만 빼면 되는데 10을 빌려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9의 보수인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에서 9를 뺐더니 얼마가 돼요? 자, 5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배웠더니 10에 대한 8의 보수, 10에 대한 9의 보수. 자,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빼기를 처음 배워서 그러는데 선생님하고 문제 풀면은 조금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원리 이해,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 이유를 알면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자, 오늘 배우는 뺄셈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한번 보세요. 교재 54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8
더하기 5 빼기 8 더하기 3 더하기 5 마지막으로 8을 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주판을 시작할 때 엄지와 검지로 주판을 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자리점 찾았으니까 여기가 1의 자리 되는 거죠. 처음에 어떤 수가 나왔나요? 8이 나왔죠? 자, 1의 자리에서 엄지와 검지를 한 동작으로 8을 놓습니다. 8 만들었죠. 더하기 5는요. 1의 자리에서 5를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1을 올리고 1의 자리에서는 얼마를 빼준다? 10에 대한 5의 보수 5를 빼준다. 이제 잘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빼기 나왔어요. 빼기 8을 해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8 뺄 수 없으므로 10을 빌렸어요. 10을 빌려오면서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8의 보수 얼마? 2를 더해준다. 2를 더해야 하는데 지금 어때요? 아래에서 더할 수 없으니까 5를 활용해야죠. 5를 놓으면서 5에 대한 2의 짝 3을 빼주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한 동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5가 되었고요. 다음은 더하기 3 아래알 있으니까 아래알 하나 둘 셋 3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5는요. 역시 10의 자리에서 아래알 하나 올리면서 10에 대한 5의 보수 5를 빼주는 거예요. 13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8만 빼면 되는데 1의 자리에서 8 뺄 수 없죠? 어떻게 해요? 10의 자리에서 하나 빌려오면 1의 자리에서는 얼마 더해준다? 10에 대한 8의 보수 2를 더해준다. 엄지와 검지를 한 동작으로 더해준다. 정답은 5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문제 같이 풀고 있는데요. 자, 뺄셈을 할 때도 10에 대한 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10에 대한 보수를 정확하게 공부했던 거예요. 자, 뺄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10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1의 자리에서 더해주는 거. 그것만 알면 뺄셈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어떨 때 어떤 보수가 나오는지, 어떤 수의 보수가 나왔는지 잘 찾아보세요.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다음 교재 54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6 더하기 8 빼기 9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6을 하는 문제인데요. 함께 풀어봅시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자리점 찾아서 1의 자리 여기서 시작할게요. 처음에 6이 나왔죠? 위달과 아래알 하나를 동시에 놓아서 6을 놓았어요. 더하기 8은요. 1의 자리에서 8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1을 올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1의 자리에서 10에 대한 8의 보수를 빼주는 거죠. 8의 보수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를 빼야 하는데 지금 아래에서 2를 뺄 수 없으니까 5를 활용해요. 우리 5를 빼면서 5에 대한 2의 짝 3을 더해주는 거예요. 한 동작으로 여기까지 6하고 8을 더했더니 14가 되었죠? 그 다음에 빼기 9를 해야 하는데요. 1의 자리에서 9를 뺄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2를 빌려 써야죠. 2를 빌려오니까 엄지로 2를 빼고요. 1의 자리에선 뺄셈이니까 10에 대한 9의 보수 얼마? 1. 9의 보수 2를 더해주면 돼요. 5를 활용해야겠네요. 자, 5를 놓으면서 5에 대한 1의 짝 4를 빼주면 돼요. 엄지와 검지를 한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더하기 1은요. 아래알 있으니까 더하기 1 어렵지 않고요. 더하기 2는요. 역시 아래알 2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1의 자리에 6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서 1 올리고 자, 1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10에 대한 6의 보수 얼마? 4를 빼주면 되죠? 자, 4를 빼야 하는데 지금 봐봐요. 아래에서 뺄 수 없으니까 5를 활용해야죠. 5를 빼면서 5에 대한 4의 짝 2를 올려주는 거예요. 엄지 한 동작으로. 정답은 14가 되었어요. 문제 풀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문제 풀고 있는데 자, 덧셈과 뺄셈이 같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보수만 알고 있으면 숫자가 많아져도 문제 풀 수 있고 문제가 어려워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10에 대한 보수. 그리고 뺄셈은 자, 우리가 빼는 수 1의 자리에서 뺄 수 없을 때 10을 빌려오면 1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더해줬잖아요. 그게 덧셈과 다른 거니까요. 오늘 배우는 뺄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교재 5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5 빼기 2 더하기 7 빼기 3 더하기 4 빼기 3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함께 보세요. 처음에 주판을 시작할 때 엄지와 검지로 주판을 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제 자리점 찾는 거 잘할 수 있겠죠? 1의 자리예요. 맨 처음에 나온 수가 5죠? 자, 위달 5를
검지를 놓았어요. 5를 놓고 빼기 2를 해야 하는데 5 역시 5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5를 빼면서 5에 대한 2의 짝이 얼마였죠? 2와 3이 짝이니까 2의 짝 3을 더해주면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2만 뺀 거예요. 더하기 7은 어때요? 1의 자리에서 7을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1을 올리고 1의 자리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덧셈이니까 10에 대한 7의 보수 3을 빼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7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빼기 3을 해야 하는데 1의 자리에 수가 없죠? 10 빌려와요. 10을 빌려 쓰면서 자 10을 빌려서 빼면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3의 보수 얼마? 7. 3의 보수 7을 더해준다. 뺄셈할 때 보수를 더해준다. 우리가 3을 뺐으니까 7을 더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4를 더할 때는 자 1의 자리에서 4 더할 수 없으니까 10의 자리 아래 하나 올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4의 보수 얼마? 6을 빼준다. 덧셈이니까 빼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을 뺄 때는요. 1의 자리에서 3 뺄 수 없으므로 10을 빌려오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3의 보수 7을 더해준다. 뺄셈이니까 더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8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약간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도 잘 보면서 자 어디에 보수가 나왔나 찾아보세요. 처음에 5 만들었죠? 그 다음 빼기 2는 자 2의 짝 3 더하면 자 빼기 2 했어요. 더하기 7은요. 10의 자리에 1 올리고 10에 대한 7의 보수 3을 빼주고 자 그 다음에 빼기 3은요. 10 빌려오고 10에 대한 3의 보수 7을 더해주고 더하기 4는요. 2를 올리고 10에 대한 4의 보수 6을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을 빼는 거는요. 10의 자리에서 1 빌려오고 여기서 어때요? 10에 대한 3의 보수 7을 더하는 게 중요했어요. 여기까지 8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 계속 풀어보니까 계속 처음보다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 연습 많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하고 계속 문제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가로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교재 5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5 더하기 9 빼기 6 더하기 3 빼기 4 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같이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여러분도 10에 대한 보수가 어디서 나왔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판에 엄지와 검지로 턴다고 했어요. 자, 1의 자리 자리점 찾아서 시작할게요. 먼저 5가 나왔어요. 위달 5를 놓고 더하기 9는 1의 자리에서 더하기 9 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로 1을 올려요. 우리가 더하는 게 9인데 지금 10을 올렸으니까 1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10에 대한 9의 보수 1을 빼주면 되죠? 1을 빼야 하는데 지금 1의 자리 아래 알 없으니까 5 활용해요. 5에서 1만 빼면 되니까 5를 빼면서 1의 짝 4를 더해주면 우리가 1만 뺀 거잖아요. 여기까지 14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빼기 6을 해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6을 뺄 수 없으므로 어때요? 10을 빌려와야죠. 10의 자리에서 1을 빌려오면서 우리가 6만 빼야 하는데 지금 10을 뺐잖아요. 1의 자리에서 얼마 더해줘요? 10에 대한 6의 보수 4를 더해주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로 5를 활용해서 4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은요. 자, 1의 자리에서 3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1 올리고 자,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3의 보수 7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4 빼는 거는요. 자, 1의 자리에 뺄 수 없으므로 빌려와야죠. 10 빌려오고 자,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4의 보수 6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7 되었죠? 계속해서 문제 풀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10에 대한 보수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자, 덧셈을 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그 덧셈을 하면 10이 올라가고 1의 자리에서 빼주고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자, 뺄셈을 할 때 1의 자리에서 뺄 수 없으니까 10 빌려오는 대신에 1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더해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교재 56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4 더하기 6 빼기 5 더하기 9 빼기 4 빼기 2를 하는 문제인데요. 함께 보세요. 처음에 4가 나왔죠? 자, 아래에 알 4개 올리니까 4 됐고요. 더하기 6은요. 1의 자리에서 6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서 1 올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6의 보수 4를 빼줬어요. 여기까지 했더니 10이 되었고요. 빼기 5인데 1의 자리에서 5 뺄 수 없으므로 어때요? 10 빌려와야죠. 자, 10의 자리에서 1
2를 내리니까 10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5의 보수 5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9는요. 1의 자리에서 9를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2를 올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9의 보수 2를 빼주는 거니까 5를 활용해서 2를 빼봅시다. 자, 14가 되었죠? 그 다음에 빼기 4는요. 아래알 4개 있네요. 엄지로 아래알 4개 뺐더니 빼기 4. 그래서 10 됐는데 마지막으로 2를 빼야 하는데요. 1의 자리에 2를 뺄 수 없으므로 10을 빌려 씁시다. 10의 자리에서 아래알 하나 내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1의 보수 9를 더해주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를 한 동작으로 더했더니 정답은 9가 되네요. 지금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요. 계속해도 반복해도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 10의 자리로 뺄 수 없을 때 10의 자리에서 빌려오는 거. 10의 자리에서 빌려오면 1의 자리에서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더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문제 풀 때 여기서는 지금 10에 대한 8의 보수가 나오는구나. 2의 보수가 나오는구나. 5의 보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연습이 계속 되면 그게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교재에 있는 문제 꼼꼼히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교재 56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4 더하기 8 빼기 7 더하기 6 마지막으로 3을 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주판으로 계산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보면서 어떤 보수가 나왔는지 잘 찾아보세요. 함께 계산해 봅시다. 처음에 나온 수가 얼마예요? 4죠. 아래알 하나 둘 셋 넷 4개 4 놓고요. 더하기 8은요. 1의 자리에서 8 더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덧셈은 잘할 수 있죠? 10을 올리고 자 10에 대한 8의 보수 2를 빼줍니다. 그럼 우리가 8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빼기 7을 해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7 뺄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서 1을 빌려오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7의 보수가 얼마였죠? 3이요. 10에 대한 7의 보수 3을 더해주는데 지금 5를 활용해야 되죠? 5를 놓으면서 자 5에 대한 3의 짝 2를 빼주면 우리가 3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 약간 어려웠죠?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에 더하기 6은요. 지금 1의 자리에서 6 더할 수 없으니까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 올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6의 보수 4를 빼주면 돼요. 5를 활용해서 4를 엄지 검지로 한 동작으로 뺐어요. 마지막으로 3을 빼야 하는데요. 1의 자리에서 3 뺄 수 없으므로 10을 역시 빌려옵시다. 1을 내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3의 보수 얼마? 7. 그렇죠. 7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8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5를 활용하게 됐을 때 조금 어렵죠? 그냥 아래알에서 그냥 빼주면 조금 어렵진 않은데 아래알이 모자랄 때 5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5의 짝이에요. 아래알이 없으면 조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5를 잘 활용해서 빼거나 더하거나 할 때 5를 잘 활용해서 문제 풀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 교재 57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함께 보세요. 자, 9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3 마지막으로 6을 더하는 문제인데요. 함께 풀어봅시다. 57쪽에 나와 있는 문제죠.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9. 자, 엄지와 검지를 한 동작으로 9를 놓았어요. 더하기 1을 해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1을 놓을 수 없으니까 10의 자리로 1을 올리면서 10에 대한 1의 보수 9를 빼준다. 덧셈이니까. 그쵸? 9를 엄지와 검지 한 동작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빼기 2는 1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죠? 10을 빌려오면 돼요. 10의 자리에서 1 내리고 10에 대한 2의 보수가 얼마? 8을 그렇죠. 8을 더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를 뺀 거예요. 더하기 4는요. 1의 자리에서 4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2를 올리고 10에 대한 4의 보수 6을 빼준다. 여기까지 12가 되었고요. 3을 빼야 하는데 1의 자리에서 3 뺄 수 없네요. 역시 빌려옵시다. 10의 자리에서 1 내리고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3의 보수 얼마? 7을 더해준다. 10에 대한 3의 보수 7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만 더하면 돼요. 더하기 6은 1의 자리에서 더하기 6 할 수 없습니까? 역시 10의 자리에서 1 올리고 1의 자리에서 얼마 빼준다? 10에 대한 6의 보수 4를 빼준다. 10에 대한 6의 보수 4를 빼준다. 15가 나오네요.
문제를 계속 풀었더니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0에 대한 보수가 나올 때 뺄셈에서 만약에 모자라면 10을 빌려오고 1의 자리에서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더해주고 이제 뺄셈 조금 알 것 같죠? 이번에 가로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교재 57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2 더하기 8 빼기 9 더하기 6 더하기 3 이 문제 같이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어디에 어떤 수의 보수가 나왔나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계산할 때 주판을 엄지와 검지로 턴다고 했고 선생님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 시작하는 자리점 1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수가 2죠? 2 더하기 8은요. 1의 자리에서 8 더할 수 없으므로 10의 자리에 1 올리고 8의 보수 1을 빼준다. 그 다음에 빼기 9는요. 이거 오늘 배운 거네요. 10의 자리 하나 빌려오고 10에 대한 9의 보수 1을 더해준다. 더하기 6은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 있네요. 자, 위달과 아래 하나로 6 더했어요. 마지막으로 3만 더하면 되는데 1의 자리에 3 더할 수 없죠? 10 올리면 되잖아요. 10 올리고 1의 자리 10에 대한 3의 보수 7을 빼준다.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 많이 했는데요. 조금 뺄셈 어려울지 몰라도 연습을 계속하면 된다고 했어요. 꾸준히 문제 풀어보면서 덧셈과 뺄셈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푸시고요. 이번에 푸는 수학 문제,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문제를 풀 때 덧셈을 해야 할지 뺄셈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계속 보세요. 자, 유진이네 가족이 동물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원숭이가 12마리 있는데 7마리는 바나나를 먹고 나머지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잠 자는 원숭이는 몇 마리입니까? 했어요. 유진이네 가족이 동물원에 갔는데 모두 원숭이가 12마리. 그 다음에 바나나 먹는 원숭이는 7마리. 나머지 낮잠 잔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뺄셈을 하면 낮잠 자는 원숭이가 몇 마리인지 나오겠죠? 선생님이 주판에서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함께 보세요. 처음에 모두 원숭이가 동물원에 몇 마리 있었어요? 12마리. 10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 1의 자리에 아래알 2개. 12, 12마리 됐죠? 바나나 먹는 원숭이가 몇 마리였어요? 7마리니까 바나나 먹는 원숭이를 빼면 낮잠 자는 원숭이가 나오잖아요. 바나나 먹는 원숭이 7을 빼야 하는데, 자, 10의 자리에서 하나 빌려오면 우리가 1의 자리에서는 10에 대한 7의 보수 얼마? 3을 더해주면 돼요. 5를 활용해야겠네요. 5를 놓으면서 5에 대한 3의 짝 2를 빼주면 되죠? 정답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 자는 원숭이는 몇 마리예요? 낮잠 자는 원숭이는 그래서 5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함께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자, 덧셈과 뺄셈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덧셈은 10의 자리에서 올라가면 1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더하는 수 보수를 빼줬죠? 그 다음에 뺄셈은 어때요?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거. 10을 빌려 쓰면서 1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더해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덧셈 뺄셈 잘할 수 있고요. 문제가 커져도 숫자가 많아져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자, 익힘책에 나와 있는 문제도 매일매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꼭 연습하길 바래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